자, 오늘 배울 작품은 청마유치한 선생의 학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뭐 내용상 다시 정리를 해주겠지만, 화자가 학이라는 동물에, 자연물이겠지, 자연물에 자신을 투영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처량한 처지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에 나오는 학은 내용상 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슬픈 존재, 또 막연한 그리움 때문에 쓸쓸함을 느끼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데, 화자 역시 점점 한 오라기의 갈대처럼 말라가는 고독한 존재가 학이고, 바로 그것이 화자의 처지다. 자, 그러면 학은, 여기서 등장하는 학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욕되고, 그리고 어둠과 빛, 시련과 희망,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는 희망이라는, 빛이라는 긍정적인 것도 갖고 있는 모순된 존재로서의 학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게요. 시, 학, 이 청마유치한의 학. 나는 학이로다. 제일 처음에 일행에서는 나는 학이로다, 나 이퀄 학인데, 이 학은 어떤 존재냐면 아주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것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인 학이 바로 나고 나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박모의 수묵색 거리를 가량이면 이라 해서, 가량이라는 얘기는 갈 의도가 있다. 갈량이면, 박모라는 건 어둠이 내려 깔리는 시간이고, 수묵색 거리는 이 시각적으로 얘기했는데 정서적으로 본다면 어떤 쓸쓸함을 자아내는 시간대고 배경이다. 슬픔은 멍인 양, 멍인 것처럼, 그러니까 직유법이지. 슬픔은 멍 같은 거야. 목줄기에 맺히어. 그럼 마치 뭔가 한이 맺혀 있고 슬픔에 맺혀 있는 학의 모습이라고 봐도 되고, 그건 다시 화자의 지금 현재 상황과 다르지 않다. 왜 슬픔이 멍인 양 목줄기에 맺혔을까? 바로 밑에 나오지. 소리도 낼 수 없는 한. 그러니까 결국 슬픔이 목에 맺혀 있기 때문에 소리조차 낼 수 없다. 그러면 슬픔이 막 극대화 차오르는데 슬픈 사람이 울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주 굉장히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결국 화자는 외롭고 쓸쓸한 처지에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여기서 학으로 비유되고 있다. 학이 어떻게 하는데? 슬픔이 맺혀 있는데 울지를 못해. 슬픔이 멍인 양 목줄기에 맺혀 있는데 울지를 못해. 그거나 그런 모습이나 화자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 그 다음 저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그럼 여기서 맺혀 있는 한이 화자의 한이라면, 이건 그리운 곳이 고향인데,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겠네.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건만. 자, 그럼 담채화가, 우리가 보통 담채화라는 건 그 동양화에서 말하는 거죠. 동양화에서 물감을 얇게 펴서 그린 그림, 동양화를 담채화라고 하는데, 이 담채화처럼 살짝 어떤 그리움의 정서가 깔려있지.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그리움이 흘러간다. 그리움은 정서인데 흘러가는 건 시각,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움이 담채화 속으로 흘러간다, 퍼져간다, 얇게 퍼져간다. 나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향수는 여기서는 그립다라는 의미가 강하고, 나는 그리워한다라는 의미를 본다면 나는 그리워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라고 했으니까, 가나안이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는 자손에게 주겠다고 성경책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바로 살기 좋은 곳이 되겠지, 그치? 그런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있다. 이제 역시 이 부분에서도 그리움의 대상이 고향에 갈 수 없는 화자의 어떤 정서, 그리움, 쓸쓸함,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다.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꿈이 푸르다 그랬고, 아득한 풍랑인 양, 역시 직유법이고, 머리에 설레노니. 자, 그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한데 가는 복된 길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꿈 푸르는 솔바람 소리만,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가 아득한 내용 쳐볼까? 아득한이라는 건 멀리 있는 거잖아. 아득한 물결, 바다의 물결 소리인 양, 머리에서 설렌데. 자, 머릿속에서 아주 아득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결국 고향이라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설레임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득히 멀리 있다는 얘기가 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도 설렌다. 그만큼 화자한테는 고향이라는 향수는 절절한 거지. 깃은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춥고. 역시 직유법 또 나왔고, 깃이라는 게 여기서 제목이 학이니까 학의 깃을 말하는 거고, 다 해져버렸어. 초라해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춥고. 자랑은 홀로 높고 슬프기만 하여. 자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아주 맑게 울려 퍼지는 학의 울음소리를 자랑이라고 한 거야. 홀로, 이거는 시적 허용이라고 하지. 홀로인데 여기서는 홀로가 더 정서적으로 알맞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시인이 틀렸지만 선택한 단어. 하지만 모르는 시인이 홀로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허용해준다는 의미로 시적 허용. 바로 또 나와 높고가 아니지, 높고지. 이것도 시적으로 이 시에서만 허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슬프기만 하여. 자, 그러면 학의 울음소리가 혼자 막 맑은 소리를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건 혼자 내는 소리고 높은 소리고 슬프기만 한 소리다.
자,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욕되도다. 지금 학은 지금 왜 욕되다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남루한 대신에 모습이고, 자랑, 아주 학의 울음소리는 맑고 높고 하지만 혼자 슬프기만 하기 때문에 태생이 욕되다고 얘기한 거지. 어둑한 저작가는 저작거리, 여기서는 가게가 쭉 늘어서는 그 저작거리를 말하는 거야. 어둑한 저작거리에 지향 없이, 이건 화자하고 일치하네요. 자, 위에서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고 가나안의 복된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랑 똑같은 게 저 작가에서 지향 없이, 갈 곳 없이 서량이면 갈량이면 위에서 보면 갈량이면이라는 지어가 나는데, 그거는 가량이면 갈 것 같으면 뭐 이런 뜻이라면, 여기서는 서량이면이 서 있을 양이면, 서 있을 모습이란 얘기지. 서 있을 것 같으면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하늘을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그러면 밤서리는 어둠이고 별빛은 희망이고, 그렇다면 어둠과 희망이 함께 있는 거지. 그걸 이고 있다는 얘기는 마냥 어둠이고 어둠에서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빛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야. 즉 시련과 희망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 이 모순된 존재가 바로 학이란 말이지. 머리에는 밤서리와 별빛을 함께 이고, 나는 한 오래기는 한 오락이 갈대인 것처럼, 역시 지구법이고, 한 오락이 갈대인 것처럼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서 있단 말이지. 자, 학은 그 학의 울음소리가 자랑이라는 모습은 아주 높다란 말이야. 높은데 반대로 슬퍼. 또 갈대인 것처럼, 즉 밤서리를 이고 있는 동시에 별빛도 함께 이고 있다는 거지. 이건 절망과 희망,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모순된 존재다. 어둠에서, 시련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음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학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화자도 그렇고 학도 그렇고 마냥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반대의 정서인 긍정의 정서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겠지. 나는 학처럼 그렇단 말이야. 마지막, 마르는 학이로다. 삐쩍 말랐는데 보통 이걸 절대 고독한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보면 돼. 마지막에 마르는 학이로다. 왜 마를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슬퍼, 힘들어. 하지만 반대의 감정은 설렘이란 말이야. 설렘.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그렇다면 이 화자는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야. 하지만 현실의 절망적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고향을 떠올리면서의 설렘, 즉 언젠가 갈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자체가 그 살아가는 삶의 힘겨운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고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봤는데 구절구절 식으로 한번 볼까? 박모의 수묵새거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둠이 이제 내려 깔리고 이게 저녁되지. 쓸쓸함을 장하는 시간 배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여기 처음에 나는 학 이랬으니까 첫 번째 일행에 내가 학이래. 내가 학이라는 얘기는 화자가 쓸쓸함과 외로움, 그리움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마치 학과 일치한다. 학은 여기서 마지막 행에 마르는 학이로다. 고독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 역시 고독한 존재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창창한 담치화 속으로 올라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얇게 펴서 그리는 그림이 담치화하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작가의 심리를, 그리움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깃은 남루와의 올빼미처럼 춥고, 모습은 남루하고 초라하단 말이지. 그리고 자랑은 홀로 높고 슬프대. 그럼 울음소리는 굉장히 소리가 크긴 한데 슬픔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은 학의 초라한 모습인 동시에 서글픈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타고난 남이 차라리 욕되도다. 자, 학은 고독의 존재로 태어났고요. 근원적으로 고독하다, 타고난 것이 고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이고, 아주 중요한 식구인데 여기서 밤서리는 어둠이고 별빛은 빛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어둠과 밝음 동시에 이고 살고 있는 존재니까 모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마냥 절망이고 마냥 슬픔이고가 아니고, 마냥 희망이고 마냥 기쁨이고가 아니고, 양쪽이 양가적으로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존재에 해당되는 거다.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인 양, 갈대처럼 마르는 학이로다. 자, 그러면 결국 마른다는 거에 주목하면 고독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여기서는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어차피 나는 마르면서 고독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구절이야.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 시는 스스로 굉장히 욕된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이 화자로 설정돼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고 하고 있는 게 화자라고. 자, 그리고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징을 좀 정리해 볼게.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투영했다. 뭔데? 학이죠. 그 다음에 감탄을 나타낸 종교럼이 뭐가 나오는데, 뭐뭐하로다, 뭐뭐하 누나, 뭐뭐하 도다, 이런 것도 모두 감탄형 종교럼이. 이것은 화자가 느끼고 있는 어떤 지금 부정적 인식과 그런 상황을 느끼게 해주는 시어라고, 그 정서를 뒷받침하는 종교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중간에 보면 학이로다.
소리도 뭐 저마다 뭐 이런 것들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다. 감각적 심상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담채화 속에 흐른다는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나와. 그 다음에 청각적인 부분 나오지. 자랑은 홀로 높고 슬프기만 하여. 이 부분도 청각적 심상을 동원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수미상관은 수미상관인데 변형돼 있단 말이야. 이련에는 나는 하기로다. 유견에는 마르는 하기로다. 자,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 부분, 맨 마지막은 아니어도 뒷부분에 가서 처음과 비슷하거나 같거나 비슷하거나 약간 변형이라고 할지, 여기는 지금 변형이니까 변주되어 있으니까 수미상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련과 마지막 유견하고. 그다음에 지급법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고, 뭐뭐인 양, 그 양이 뭐뭐인 모양이라는 뜻이야. 모양, 어떤 모양인 것처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급법이지. 슬픔은 멍인 양 이런 거. 올빼미처럼 처음 나왔네. 이것도 지급법이고, 갈대인 양, 이것도 양도 지급법이란 말이야. 기초허용 두 번 나왔지. 홀로, 이거는 홀로. 높고 이렇게 원래 맞는 말은 그거지만 이 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학의 기시 남루하다 그리고 올빼미에다 비유했기 때문에 올빼미도 역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데 활용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고, 솔바람 소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다. 솔바람 소리는 어떤 소리인데 아주 맑고 시원한 소리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화자는 스스로 욕된 존재라고 인식하고 그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 바로 청마유치한의 학이었다. 자, 오늘 배울 작품은 청마유치한 선생의 학이라는 시인데,